대선 토론 흐름이 변화되어 있는데 TV 토론 진행 방식이 변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자 질문, 후보자 답변, 반론, 재반론의 획일적인 진행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요. 기본적으로 사회자가 기본적으로 보충 질문을 더하게 되고 후보자 각각 2분 답변하거나 각자 5분씩 각자 발언 시간을 더하게 되면서 직접 충돌하는 상호 토론 방식이 좀 더 더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TV 토론이 더 긴박해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시간된 듯 이루어진 그런 측면들도 좀 한계성이 있었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측면들은 타운홀 미팅 채팅 방식에서 뭐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도 2010년도에 있었지만 가감하게 그 타운홀 미팅 방식을 돌아다니면서 정작 그 선거의 주인이 유권자가 참여하는 형태는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후보자만 딱 두 분 계시고 사회자가 계시고 그래서 긴박감이 없이 계속 파란 화면만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CG하는 것도 아닌데 파란 화면 보이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권자가 같이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후보자들도 앞에 청중이 있고 유권자가 있으면 더 긴박하고 더 책임성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연결된 타운홀 미팅과 연결되는 측면인데요. 시민포럼 형태가 연결된 건데 장소를 보게 되면 영국도 그렇고 대부분 대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대학가 중심으로 대학 강당에서 청중이 지켜보는 형태에서 TV 토론이 개최된다는 거죠. 참여 형태, 청중이 지켜보는 형태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토론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느낌이 공감하게 된다는 측면입니다. 다음 두 번째 TV 토론 내용의 의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의제 같은 부분들은 중앙마선 토론, 중성방기에서 이루어지고요. 잘 아시겠지만 토론위원회가 11분, 정당, 방송사, 시민단체, 법조계, 통신심의위원회를 추천해서 11분이 다시 토론을 주제를 하고 주제 같은 경우는 표 7에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제를 할 때 정당, 방송사, 시민단체 전문가들 다 해가지고 그리고 여론 수렴도 해가지고 서베이까지 해서 다 주제를 해가지고 수렴하는 절차는 굉장히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여론 보도에서 나타나는 측면을 이의 제기했던 측면들이 토론 주제가 아직까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100분 안에 소화할 수 있는 주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구체적으로 토론 주제가 유권자가 관심이 있고 후보자 정책과 능력이 우위를 받을 수 있는 주제로 좀 스페시픽하게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의 제기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에게 TV 토론이 선전되는 방식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차 토론 때 총 9개 질문이었는데 2012년에는 6개 주제로 90분간 한 1년을 더 줄였거든요. 더 주제가 줄게 되면은 더 토론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좋다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유권자가 동떨어지지 않는 주제를 선택해야 하는 측면이고요. 후보자 참여 기준 같은 경우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런 측면이었죠. 40% 후보자와 그리고 후보자들이 있고 1%인 여론조사 지지 후보자가 같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로부터 촉발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 관련된 후보자 참석 범위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분들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대선 토론의 경우 모든 후보자를 공평하게 참여시키는 방식이 바로 TV 토론의 취지를 무색시키는 단점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후보자를 공평하게 다뤄야 한다는 페어리스 독트린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딜레마 측면이 있는 거죠. 후보자 참여 기준은 결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토론 내용이나 질, 효율성 측면에서 유력 후보자 간의 토론의 유용성이라는 실질적 차원과 국민이 알 권리나 후보자의 평등성이라는 헌법적 가치 충돌 간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의 관건이긴 한데 실적으로 약간 손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좀 유력 후보자끼리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검증, 10%나 15% 예전에 1997년도처럼 그런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회자 같은 부분들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20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회자가 너무 소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처럼 부가적 질문도 하고 약간 리드를 하고 약간 임팩트를 주는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도에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까 사회자 역할이 너무 미약하다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형태처럼 기본적으로 사회자가 어느 정도 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 여유를 줘서 약간 여유를 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TV 토론이 약간 임팩트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면은 사회자 보충 질문 같은 게 좀 허용이 된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TV 토론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TV 토론이라고 하는 방송 관련된 방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뭐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뭐 첫 번째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해결해야 돼서 아시겠지만 지상파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고 보도TV도 똑같은 화면을 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게 다양한 화면을 제공하는 측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부분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거죠. 그 대선에 후보자들이 수치를 얘기하거나 정책 같은 거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팩트를 계속 달아서 그 수치가 맞았느냐 정책이 맞았느냐 그런 계속적으로 그런 팩트를 알려주는 라이브 팩트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든가 트위터를 계속 보여주면서 참여 유권자들이 어떤 측면을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후보자들이 질문을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냐 동조 안 하느냐는 웜그래프까지 도용하는 측면들 이런 측면들까지 좀 도용을 한다면은 그 TV 토론이 더 약간 더 임팩트 있고 후보자들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공감해가는 부분인데 TV 토론 이후에 그 TV 토론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이겼냐 졌냐가 아니고 정책을 좀 검증을 하고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TV 토론을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시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개선 관련돼서 많은 제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유권자 중심으로 TV 토론이 정책과 기본적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게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선거 당해 연도 이제 5년 뒤에 바로 만약에 제도가 개선된다면 그때 아무도 공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5년 남았으니까 차근차근 좀 제도를 검증한다면은 우리나라 제도는 완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TV 토론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